됐다. 방송. 야, 카메라에 좀 심하다. 시상을 해주시고 예. 그 계기에 청와대에 가가지고 네. 식사상 조금 안 될까? 선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를 방문해 주신 안덕수 대통령 예비군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지 상속자 모두 묵념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례. 바로 다음은 헌화와 부양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내역에 대한 선생님 잠깐. 자, 잠시만요. 좀 들어가야겠는데. 이사장. 그거는 좀 되니? 잠시만 좀 들어가. 총회님도 따로 오시면 잘해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거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제 행정 시험이 돼가지고 공무원을 12월 5일 날 시작했습니다. 좀 들어가겠습니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촬영 경력처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예, 사정 들어가지만 잠깐 공직에 네, 들어가서 써 있어요. 71년 그러니까 2월 아마 날짜가 아마 2월 26일일 겁니다. 당시에 저희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졸업한 대학이 단과 대학이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대학이 이제 말하자면 뭐 천재는 아니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학점이 좋은 그런 하버드 대학 그 수석 졸업생 아니 서울대학교 서울대학 다니시면서 네, 나중에 하버드로 가시고. 그래서 그 11개 대학에서 일단 수석 졸업한 사람들을 그때는 대통령님께서 정말 바쁘신데 청와대로 초청을 해주셔서 정식을 한 번씩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과대학에 수석 졸업이 됐는데 대통령님 상을 받는 거는 수석 졸업생 11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오늘은 상과대학, 그 다음에는 법과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 순서가
수석 졸업은 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 이렇게 쭉 주시는데 저는 대법원장상을 3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갔는데 처음 간 거죠. 청와대에. 그랬더니 이제 여사님하고 영부인님하고 대통령님 앉으시고 거기 그 영애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서강대학 2학년입니다. 전자공학과.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이제 저는 그때 이미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 된 지 한 2개월쯤 됐었는데 한군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지? 대통령께서 물으셨어요. 관심이 많으셨네요. 예, 저는 지금 관세청에서 그 관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아마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애도 이분들 잘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워낙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뭐 성적도 좋고 서강대학에서 너무너무 맨날 1등만 하시던 분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유경수 여사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서울대학에 있는 그 각 학년에서 2명 정도씩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정영사라고 부릅니다. 박정희 정자, 유경수 여사님 영자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 말하자면 바른 영재다 이래가지고 아마 정영사 이런 기숙사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의대병원 낙원동 서울의대병원 안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뭐 몇백 명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인사에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경수 여사께서 한번 이렇게 기숙사에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 격려도 해주시면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격려를 받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억은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4년에 관세청에 있다가 군대 3년을 갔다 오고 그리고는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관세청에 있던 저를 뽑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도구 그 당시 경제부총리에 수행비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도구 부총리가 이렇게 하시는 일거수 일투족 또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지켜봤는데 옆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통치권자가 저런 인사와 그 행정을 할 수 있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동향 보고 그 이제 경제 전체에 대한 거를 한 100명쯤 150명 모이죠. 전부터 장관들, 기업인들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는데 부처 간에 막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은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낮게 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하고 상공부는 수출을 맡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환율을 올려가지고 우리 수출업체들이 이익을 더 보게 해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원래 경제 동향 보고에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한편, 상공부가 또 한편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상공부의 입장은 재무부하고 기획원, 예산과 금융과 모든 걸 다 가진 이 두 부처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보통 때는. 그러니까 이게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아무리 모여봐야 이게 안 됩니다. 게임이. 근데 그럴 때 보면 대통령이 딱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외환도 부족하고 하니까 수출을 더 해야 됩니다. 다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환율을 올립시다. 그때는 국가가 환율을 올리던데 지금은 다 시장에서 결정되죠. 끝나고 나면 반드시 거기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뭐 대개 이제 경제부총리실에서 하는데 그게 3층입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우리 저 박물관 하고 있는 데죠. 그 3층인데 그때 그거를 녹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자가 이렇게 녹색인 그런 의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 그냥 부총리가 업무를 보는 그냥 거기서 그냥 대통령님 자리만 여기 앉으시고 굉장히 아주 검소하게 하셨어요. 주로 뭐 설렁탕 아니면 그때로선 좀 희귀했던 것 같은데 꼬리곰탕 뭐 아니면 국수 뭐 이런 걸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더니 첫 술 수저를 딱 드시고 저는 이제 비서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조금 감기가 걸리셨었나 봐요. 대통령님. 그러더니 그때 꼬리곰탕이었는데 꼬리곰탕을 이렇게 드시더니 정말 목이 시원하다. 저는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편찮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선 이렇게 나오셨을까 하는 회의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렇게 소박하게 그 꼬리곰탕 국물을 한번 드시면서 목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런 건 정말 대통령 소탈하시면 정말 소탈해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즘 뭐 최근에 몇 번은 몇 이런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장관 생전 장관 하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하고 한 번도 안 만난 독대 한 번 안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도구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이 이제 대개 한 1시나 1시 반쯤 떠나십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시면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방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경제동향보고를 했는데 틀림없이 요 다음에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거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께 사전에 좀 가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경제정책이 딴 쪽으로 안 간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딴 종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비서 오늘 나온 수출입 실적 있지? 그건 한 장입니다. 한 장. 요즘 대통령한테는 한 장 들고 갔다가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딱 그 한 장. 그리고 오늘 수출은 가령 뭐 몇백만 불이 돼가지고 그거는 전년 동일에 비해서 몇 퍼센트 늘었다. 뭐 이런 통계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딱 그래요. 그 청와대 전화해서 지금 가서 대통령 뵐 수 있는지 알아봐. 제가요 여러 번 그 심부름을 했는데 한 번도 지금 대통령께서 딴 행사가 있으셔서 바쁘셔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1시간 뒤에 들어오세요. 반드시. 그러면서 이분은 혼자 가는 겁니다. 한 장을 들고. 그래서 가가지고 대통령께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자는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이 외자는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대개 어느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외환의 위협은 대개 어느 정도 될 거고 하는 걸 쭉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들은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딴 데에서 저 경제부총리가 틀렸습니다. 뭐 저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한 번도 저는 흔들리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딱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여튼 모든 거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다 하여튼 정책을 해나가라. 요즘은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토론회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 이제 수석들끼리 9명이 얘기하는데도 경제수석은 한 명이에요. 경제를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8명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뭐 환율이 어려운데 뭐 해가지고 8명이 막 흔들어가지고 경제수석이 도대체 원칙대로 무슨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출마한 것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관세 폭탄이다, 뭐 저 산업 구조 조정이다, 또 국제 질서다, 뭐 세계 지금 그런 지정학적으로 막 변하잖아요. 이게 국내적으로 막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무슨 올바른 정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민복은 절로 가버렸고 그냥 표되는 거라면은 막 무조건 얘기하고 오늘 했다가 내일 바꾸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정말 저 리더십이 저래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의료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때 나왔잖아요. 그러나 해야 할 때는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농민들의 그때는 뭐 농업 비중이라는 게 뭐 거의 한 40~50%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표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그때는 쌀을 비싸게 사고 국민들한테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럼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계속 통화를 발행해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막 쭉쭉쭉쭉 하루에 1년에 뭐 25%씩 물가가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가를 줄이려면 양곡 부분에서 일어나는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한테 싸게 사고, 싸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정 가격으로 사고 팔 때도 적정 가격을 받아서 적자가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농민들 표 1초,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비싸게 받는 거죠. 아마 요즘과 같은 판에서는 요즘은 남는 쌀 사라고 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3번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지금도 그 법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쌀 사주자는 거거든요. 그때는 물론 뭐 쌀이 부족했습니다만 이거는 2030년 되면은 매년 적자가 1조 5천억 내지 2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젊은 청년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팜을 하게 해줘야지 그 쌀을 막 더 만들어 가지고 소비도 안 되는 쌀을 국가가 막 강제적으로 사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과 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보고를 여러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듣고 지금은 좀 비싸게 사줄 때다 아니다라는 거를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중간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어요. 이게 리더십 아니에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기자님들 이제 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보리쌀로 만드는 감주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님께서 옛날 어려운 시절에 보리고개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막걸리 체험할 수도 있고 다들 막걸리 이거는 보리쌀로 나기도 초에는 심을 때는 미치 모자 쓰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같이 하시고 막걸리 한덕수!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덕수 화이팅! 화이팅 주시오! 화이팅! 화이팅! 후보님 저희 사진 한 번만 내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오셔야지. 가운데 오시고. 나 지금 너무 가까워서 지금. 이렇게. 한덕수 화이팅 합시다. 한덕수! 화이팅! 화이팅! 한덕수 하면 따봉 한번 가겠습니다. 한덕수! 따봉!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가시는 그 길까지 우리 외쳐드리자.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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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숨겨줄게. 대전민도 이사정민도 어머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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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십시오 어머니. 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셀카 한 번만 찍겠습니다. 예, 멋있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한덕수 꼭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TV보다 멋있어요. 멋있네. TV보다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요? 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사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 여기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독수 화이팅! 이거보단 이게 좀 한독수! 저희 이거로 해주세요. 이거. 꼭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갈게요. 예. 조심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떨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사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을 하십시오. 네.